반갑습니다. 리치맵의 한만식 전문가입니다. 매주 목요일 날 이 시간을 통해서 프로세스 투자라는 주제로 강의를 맡게 됐습니다. 1억으로 3억 만들기 프로세스 투자라는 주제로 가지고 진행하는데요. 이 프로세스 투자라는 건 뒤에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또 옵션 투자를 약간 병행해서 1년에 100%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 기법에 대한 강의 내용입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요. 앞으로 매주 목요일 이 시간을 통해서 고수익을 낼 수 있는 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1년에 100% 이상 큰 수익을 내보시는데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중심의 철저한 시장 분석, 실적 연계, 수급 호전주 밀착 공략, 매월 10% 수익을 목표로 연 100% 수익을 달성한다. 한만식 대표의 프로세스 투자, 지금 시작합니다. 예, 앞에 프로필을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렸는데요. 강의 들어가기 전에 일단 그 프로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증권 쪽 관련되는 일을 한 17년째 하고 있는데요. 한 10년 정도는 그 증권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여러분들 지금 쓰고 계시는 HTS 관련된 이 홈트레이딩 시스템이 97년도 4월 1일 날 새로 생겼는데, 그때부터 처음 관련되는 일을 좀 했습니다. HTS 화면에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의 그 투자 정보와 관련된 기능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시장에 좀 주식을 잘한다는 분들 자주 만나가지고 이 HTS 화면에 어떤 내용들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좀 연구해가지고 화면을 좀 추가한다든지, 또 많은 분들이 온라인 거래를 통해서 실제 거래하고 있는 내용들을, 거래한 내용들이죠. 거래한 내용들을 분석해가지고 어떻게 매매하시는 분들이 수익이 나고 또 어떻게 매매하시는 분들은 또 수익을 못 내는지, 이런 것들을 좀 한 20만 명 이상의 데이터를 가지고 고객 분석 같은 걸 하면서 온라인 주식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연구를 좀 계속 하고 있습니다. 17년 정도 경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10년은 그런 쪽에 일을 좀 했었고, 한 7년 정도는 증권 전문가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증권 전문가 활동을 하면서도 온라인이라든지 아니면 또 오프라인 강연회를 통해서 몇천 분의 그 투자자분들을 많이 만나고 있는데요. 이 개인 투자자들이 여러 가지의 정보를 이용해서 과거와 다르게 지금은 컴퓨터를 통해서 직접 사고팔고에 대한 의사결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정의 지식 수준이 없다 보면 손실을 반복하는 그런 투자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릴 프로세스 투자, 과연 어떤 방법으로 투자를 하길래 1년에 100% 이상의 큰 수익이 나는지 하나하나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프로세스 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프로세스라는 이 투자 사전적 의미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프로세스라는 부분 사전적 의미로 보게 되면, 프로세스라는 것은 여러 분야에서의 과정 또는 처리를 말합니다. 어떤 일을 우리가 시작할 때 모든 일은 시작과 끝이 있고 그 사이에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사전적으로 프로세스라고 말을 하는데요. 과연 그러면 프로세스 투자란 뭐냐라는 부분인데,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도 투자의 모든 과정에 프로세스적 감각을 가지고 투자하시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그 투자자분들은 좋은 종목을 좀 골라가지고 또 잘 사서 잘 팔면 수익이 난다라는 막연한 그런 단순한 개념으로 투자를 하시는데요. 세계 투자 명인들, 또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을 만나보게 되면 체계적으로 또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준비를 또 하고, 또 자기가 자기 그 여러 가지 그 투자 환경에 맞는 또 여러 가지 기법, 이런 것들을 기계적으로 매매하는 방법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 프로세스 투자라는 것은 그러한 방법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프로세스 투자는 총 6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잠깐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단계는 투자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내가 어떻게 앞으로 투자를 할 건지에 대해서 목표와
원칙, 기준을 수립하는 단계가 투자 계획 수립 단계가 되겠습니다. 기초적인 설계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이 설계가 마무리가 되면 두 번째 단계는 시장 흐름 파악입니다. 최근에 시장 상황이 박스로도 많이 움직이고 2천선 위쪽으로 돌파가 되느냐 아니면 또 2천선 밑으로 깨고 내려가느냐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주식의 비중을 늘릴 것인지 줄일 것인지 이 비중에 대한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지금 시장의 흐름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종목 선정이라는 단계인데요. 종목 선정 단계는 내가 이 투자 계획에서 수립했던 투자 목표, 원칙 중에 하나이죠. 어떠한 종목을 선정해서 또 어떠한 방법으로 종목을 선정할 거냐라는 부분인데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그렇게 선정된 종목을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강의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 주식시장이 전쟁터처럼 치열하게 싸우는 곳이다라는 얘기들을 혹자들은 하고 있습니다. 실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종목이 선정됐다 하더라도 매매하기 전에는 그 종목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 분석하는 방법을 4단계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이 선정이 되고 종목이 분석이 되면 실제 장중에 아니면 예약이나 뭐 이런 기능을 통해서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매매 기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실시간 매매 5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단계는 많은 분들이 이 부분 자체를 소홀히 하고 또 신경을 쓰지 않고요. 3시에 동시효과가 딱 끝나면 내가 오늘 어떠한 매매를 했고 아까 장중에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등등의 여러 가지 매매했던 것을 잠시 되돌아보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요. 오늘은 수익이 났으니까 장이 끝나자마자 3시에 수익이 나도 또 손실이 많이 나도 그 장중에 여러 가지 일들을 되돌아보지 않고 그냥 컴퓨터를 꺼버리고 또 아침에 장이 시작할 때 미리 준비하지 않고 컴퓨터를 켜고 바로 그냥 즉흥적으로 대응하는 투자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리스크 관리 단계에는 내가 수립했던 목표, 기준 이런 거와 입각해서 어떠한 매매를 했는지를 복기도 하고요. 또 원칙과 기준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과정을 6번째 리스크 관리라고 얘기하는데 이 6가지의 단계를 순환적으로 계속 돌아야 됩니다. 지금 화살표 제가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매일매일 투자하실 때 또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면 주간 단위나 아니면 또 월간 단위로 내가 목표했던 대로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이 투자계에서 수립했던 종목 선정의 기준이라든지 종목을 분석하는 방법, 매매하는 기법, 또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는 기법들이 목표했던 수익을 내는데 적절한지 이런 부분들을 주기적으로 리스크 관리 단계에서 점검해 가지고요. 수익이 잘 난다고 하게 되면 그러한 기법 기술을 기법대로만 꾸준히 매매하시면 되는 거고요. 좀 더 수익을 더 내보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 기법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는 그런 단계가 좀 필요합니다. 첫 술에 배부르지 않은데 일단 메모지 좀 준비하시고 제가 이제 오늘 첫 강의부터 시작해가지고 각 단계부터 이 프로세스 투자를 하려면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준비 과정도 필요하고요. 자세한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메모지 옆에 준비하셨다가 메모를 좀 해주시고 같이 한번 여러분들도 투자 계획 수립을 방송을 들으시면서 같이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좀 구체적으로 투자 계획 수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투자 계획 수립은 2가지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투자 계획 수립 안에는 투자 목적을 설정하는 부분과 또 투자 원칙을 설정하는 2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투자 목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투자 목적과 관련돼서 목적 없이 내가 주식으로 큰 수익을 내겠다라는 큰 생각, 그 생각 없이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주식을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라고 얘기를 들어보면 시장이 상당히 좋을 때 남들이 주변에서 주식
투자로 수익이 났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나도 수익을 내봐야겠다라고 해서 미리 준비하지 않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미리 이 전쟁터와 같은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고 또 계속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목적이라는 건데요. 이 투자 목적에 대해서 칠판을 이용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어느 정도 이 자금에 대한 부분이 먼저 결정이 됩니다.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자금의 규모가 어느 정도냐. 뭐 1억이다. 아니면 5천만 원이다. 지금 현재 투자하려고 하는 규모가 있는 거죠. 이러한 돈을 가지고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은 기간, 투자 기간이라고 합니다. 투자 기간. 1억을 가지고 1년 동안 아니면 뭐 3년 투자하는 기간이 있는 거죠.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세 번째는 수익률이죠. 어느 정도 수익을 내려고 하느냐. 희망하는, 목표하는 수익률이 몇 프로냐라는, 예를 들어서 뭐 요새 은행에 뭐 1년 정도 예금하게 되면 이것저것 뛰고 나서 뭐 5%, 뭐 7%, 10% 미만의 이런 정도의 그 수익을 주고 있는데요. 이게 은행 이자죠, 이거는 은행.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것은 리스크가 분명히 있는 대신에 또 수익이 높게 형성이 되는데요. 과연 나는 어느 정도의 목표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건지, 이 수익률을 정하라는 얘기입니다. 1년, 연단이죠. 1억 가지고 1년에 몇 프로를 내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것을 투자 목적 설정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시청자 여러분들 가슴에 좀 손을 얹고 나는 이런 목표가 있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고요. 만일에 없다라고 하시는 분도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없으신 분들은 옆에 메모지 제가 준비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 메모지에다가 작성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자금의 규모가 얼마인지, 이 돈을 1년 동안 투자할 건지 2년 동안 투자할 건지 기간도 한번 정해 보시고요. 요 기간 동안에 몇 프로, 예를 들면 100%, 1년에 100% 수익을 내려고 투자한다라는 목표를 같이 한번 설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케이스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5천만 원을 가지고 하루 종일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투자하시는 분이 뭐 생활비 쪽으로 뭐 200만 원, 3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어떤 분은 200만 원이 필요하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300만 원이 필요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금액은 같지만 내가 매달 필요한 수익의 규모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거를 정해서 한번 같이 그 사례대로 한번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규모와 투자 규모와 그 필요한 금액이 좀 다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1억의 여유 자금이죠. 1억의 여유 자금을 가지고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노후 자금이니까 1억 여윳돈에 가서 여러 가지의 그 투자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5%의 은행 이자보다 조금 높은 한 연간 20% 정도 수익을 목표로 투자하겠다. 이런 분들도 있고, 돈은 같지만 자기의 니즈에 따라서 여러 가지 수익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를 하실 때 과연 나는 설명드린 대로 얼마의 자금이 있고 또 매월 필요한 건지 아니면 분기 단위로 자금이 필요한 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설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표는 최소한의 목표를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그동안 주식 투자로 수없이 많이 손실이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걸 빨리 복구하기 위해서 내가 되지도 않게 예를 들면 1년에 뭐 200%, 300% 수익을 내기 위해서 투자한다라고 하게 되면 힘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목표를 좀 낮게 잡고요. 아까 설명드렸던 6단계의 프로세스를 좀 돌다 보면 내가 이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실력이 갖추어졌다라고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목표를 조금씩 상향 조정하면서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례를 하나 더 들어가지고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투자계획 수립에 대해서 화면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금의 규모와 성격을, 투자 규모가 얼마인지 이 부분을 확정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지금 어느 정도 규모로 이 돈이 여유가
3개월 정도 여유만 있는 건지 아니면 1년, 2년 여윳돈인지 이 기간에 대한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자금에다가 추가로 돈을 넣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도 점검하셔가지고 얼마를 어느 정도 기간까지 투자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확정을 하셔야 되고요. 주식 투자는 반드시 여유 자금으로 하셔야 됩니다. 뭐 빌려서 한다거나 이렇게 투자하시게 되면 조바심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투자가 안 되니까 반드시 여유 자금으로 투자하시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투자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을 좀 하셔야 됩니다. 나이는 지금 어떤 나이인지 그런 경우에는 이제 더 이상 지금 갖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 원금이 손실되면 안 되기 때문에 약간 안정적 수익을 원하는 거고요. 또 주기적으로 이 투자금 외에 수익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런 부분도 체크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 환경에 따라서 이 투자 자금 규모와 기간들이 정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봐야 될 부분들은 투자 위험도를 내가 수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 약간 고위험 투자를 할 거냐 아니면 수익은 그렇게 크지 않아도 되는데 원금을 잃지 않고 좀 안정적으로 할 거냐 원금 보장 유무 또 수익률에 대한 위험도 이런 걸 가지고 어떠한 위험성 투자를 할 건지 이런 것도 정해야 될 것 같고요. 실제 이제 이런 것들이 정해지게 되면 어떠한 방법으로 투자를 할 거라는 겁니다. 본인이 직접 할 건지 아니면 은행의 펀드나 이런 걸 가지고 간접 투자를 할 건지 이 투자 방법에 대한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직접 투자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본인이 스스로 여러 가지 공부를 하셔가지고 직접 투자하셔도 되고요. 또 저희 같은 립시의 전문가, 증권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면서 투자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 단계를 쭉 한번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들도 투자 계획이 만일에 없었다면 투자 계획을 한번 수립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좀 구체적으로 이 투자 계획 수립과 관련돼서는 목적과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원칙, 기준들을 설정해야 되는데요. 그 부분은 다음 시간, 두 번째 시간에 이러한 투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원칙과 또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투자하면 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세스 투자 첫 단계 투자 계획 수립 중에 투자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이 프로세스 투자 성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세스 투자의 성과 1년에 100% 정도의 수익을 낸다. 1억이라는 자금을 가지고 1년에 100% 수익을 내서 1억이 2년 뒤에는 3억이 되는 1억으로 3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같이 해보자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100% 수익이 가능한 거냐라는 부분들을 많이들 또 얘기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 같이 장중에 저의 조언을 받으면서 투자했던 분의 사례를 잠깐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작년 8월 달이죠. 작년 8월부터 작년 12월까지 5개월 동안 투자를 한 건데요. 투자 원금이 1억이라는 자금으로 수익이 1억 정도 난 경우입니다. 이 프로세스 투자는 두 가지를 가지고 투자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주식 쪽에 투자를 하는 거죠. 주식 쪽에 6,600만 원의 원금, 6,600만 원이죠. 6,600만 원을 가지고 26%의 수익을 내서 1,700만 원 정도 주식 쪽에 수익을 냈고요. 갖고 있는 주식을 가지고 또 옵션 투자도 같이 병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옵션 투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게 되면 투자 원금이 5,900만 원이고 또 수익률은 146%로 8,600만 원 정도. 두 개 합쳐가지고 1억 자금으로 한 5개월 만에 1억 정도 수익을 달성한 사례가 있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종목도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실제 투자한 성과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실제 어떻게 성과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과 그 사례 소개는 꾸준하게 해드리고요. 실제 실전 계좌를 가지고 매 방송 때마다 공개해드리고 또 뭐 방송 시간 관계로 자세하게 좀 설명하지 못한 부분들은 또 온라인 공개 방송이나 아니면 또 인터넷 홈페이지의 그 게시판을 통해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마치고 다음은 시장 상황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을 간단하게 점검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내일장 그 홈런주 엄선해서 준비를 했는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과 관련돼서는 결론을 잠깐 칠판을 이용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시장이 지금 연초에 들어와서 상당히 최근에 시장이 조금 어렵습니다. 시장은 올라가고 올라간다 하는데 실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계좌의 수익이 나지 않는 그 차별화 장세죠. 지금 시장의 특징이 차별화 장세가 지금 기본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수만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2000이죠. 2000 초반. 오늘 장중에 일시적으로 2000이 일시적으로 이탈이 됐었는데 하단부는 2000포인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단부가 2050포인트가 결국은 돌파해서 2100포인트 그 이상으로 이게 상단 돌파가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 부분이 많이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요. 시장이 돌파한다 하더라도 종목이 차별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은 종목에 집중할 그럴 종목 집중하는 부분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큰 그림에서 시장의 분위기가 어떤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음 주 제가 출연하는 다음 주 목요일은 이제 옵션 만기일이고요. 그 전날 그 총선 때문에 장애하루 쉬게 되는데 일주일 단위로 제가 시장을 말씀드리고 비중을 어떻게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은 저는 오늘 일시적으로 지수가 2000 밑에 잠깐 내려갔다가 끝나기는 2030포인트로 오늘 시장이 마감이 됐는데요. 당분간 다음 주 목요일까지는 2000 밑으로 또 한 번 내려올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2050, 2000 사이에 박스권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할 것이다. 다음 주 제가 목요일 출연할 때까지는. 그래서 2000 초반 오늘이 어떻게 보게 되면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보이는데 제가 이제 월요일 날 스트라이크 일부 출연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2000과 2050 사이 박스권을 말씀드렸고 2000 초반에서는 적극적으로 주식 비중을 늘리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 초반대에서는 비중을 확대하시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반대로 또 2052로 올라오게 되면 비중을 오히려 축소하는 그런 그 비중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진행했으면 좋을 것 같고 어느 종목을 늘리느냐 차별화 장사이기 때문에 어느 종목이라는 부분은 IT 쪽에 일부 집중하는 부분 그 다음에 자동차 관련되는 부분들 자동차 관련 주식들이죠. 자동차 그 기아차, 현대차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부품주나 자동차 관련되는 종목들 그 다음에 금융업종 관련되는 종목으로 1차적으로는 집중하시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업종에 지수가 내려왔을 때는 비중을 늘렸다가 2052로 올라가게 되면 비중을 다시 축소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시장은 한 단계 레벨업이 될 걸로 보여지는데요. 차트를 잠깐 보고 지금 지수의 위치 또 과거 지수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STS 화면을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수 위치로 보시게 되면 지금 2월 달하고 3월 달에 지루하게 박스로 지수가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속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좀 아픈데요.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종목 몇 종목만 움직였기 때문에 약간 차별적인 장면인데 일단 시장 전체 분위기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STS 화면으로 같이 한번 지수 위치를 보시면서 보시게 되면 오늘 일시적으로 2000이 이탈이 나왔지만 지금 양봉으로 일단 마감이 됐고요. 이 지금 박스가 2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화면 같이 화면에다 설명을 해드릴까요? 박스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오늘 밑거리가 달리면서 일시적으로 2000포인트가 이탈됐는데 저점 대비해서 한 30포인트 정도 올라왔죠.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2000을 기준으로 해서 2000 하단부에서는 비중을 확대하고 또 2050이죠. 2050대 올라오게 되면 비중을 축소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과연 여기가 돌파가 될 것이냐 돌파되지 않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돌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연초 1월 달부터 1월, 2월,
3월, 4월 동안 이 4개월 동안 우리 외국인 투자자들, 외국인들이 누적으로 10조를 매수했습니다. 금년에 우리 주식시장에서 10조를 매수했는데 만일에 여기서 한 단계 점프가 되고 지루하게 박스로 움직이고 있지만 지수가 이 하단부를 강하게 이탈한다라고 했을 때 외국인 투자자들은 10조에서 큰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한 단계 내려갈 때는 주식을 한꺼번에 팔지 못하기 때문에 선물과 옵션 거래를 통해서 시장이 떨어질 때 하락 쪽에 대비를 하는데요. 지금 선물과 옵션 쪽의 매매 동향을 또 한번 살펴보게 되면 밑으로 떨어지는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선물을 팔거나 아니면 콜 옵션을 팔거나 풋 옵션을 매수하는 이런 매매 동향이 포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수는 하단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장중의 매매 동향입니다. 이거 좀 보시게 되면 장중의 시장에서 어떠한 매매를 했느냐라는 것들을 장중에 좀 보셔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시장 흐름 파악을 할 때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지금 보시게 되면 개인, 외국인, 기관 전부 다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빨간 게 외국인인데요. 선물을 4,000개 매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콜 옵션 지수가 올라갈 때 수익이 나는 콜을 매도해버렸죠. 외국인들은 매도 선물을 매도하고 그 다음에 풋 옵션이라는 것은 지수가 하락할 때 매수하게 되면 수익이 나는 상품인데요. 이걸 매수하지 않고 매도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 외국인들은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하단 2천선 이탈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저런 모습이 포착이 되지 않으면 일단은 주식 비중은 늘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업종과 관련돼서는 지금 전체 시장의 동향과 관련돼서 집중적 차별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업종은 IT, 자동차, 금융 쪽으로 집중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과거에 지수에 움직였던 것들을 좀 보시게 되면 예전에도 이렇게 한 단계 레벨업이 되고 지루하게 움직였던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우리 차트를 조금 길게 보시면 2번 정도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 때하고 작년에 유럽 위기하고 차트가 좀 비슷한데요. 이게 지수 일봉 차트입니다. 지수 일봉 차트인데요. 2008년도 급락이 나오고 바닥을 다지고 시장이 한번 레벨업이 된 거. 또 작년 2011년도 유럽 위기 때문에 한번 급락이 나오고 지금 한 단계 레벨업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요 단계 부분과 여기 단계 부분 또 이쪽 단계를 보게 되면 요 부분 자체가 지금 거의 흡사하다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좀 그림을 확대해 가지고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안 보이실 테니까 이런 그림 위치가 큰 그림을 한번 보시고 하나하나 그 위치대로 좀 보시게 되면 지금의 위치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먼저 한번 보시게 되면 이전에도 한 단계 점프가 되고 박스로 움직이다가 61선에 대한 지지를 2번 정도 받고 한 단계 또 레벨업이 된 거죠. 요게 2009년도 6월 정도입니다. 6월 정도. 요때도 같이 지루하게 박스로 움직였지만 결국은 시장이 한 단계 레벨업이 됐다. 이런 단계로 올라가죠. 이렇게. 이런 움직임이 좀 있었고요. 또 한 번 사례로 보시게 되면 두 번째 모습. 시장이 한 단계 올라갈 때 여기도 보시면 상당히 좀 지루하게 움직이는데요. 결국은 위쪽으로 한 단계 레벨업이 됩니다. 여기도 보시게 되면 지루하게 박스로 움직이지만 이 61선 부근을 지지받고 결국은 한 단계 또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과거에도 여러 번 포착이 됐기 때문에요. 지금 지수의 위치에서는 밑으로 내려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그래서 전략에 대한 부분도 아까 설명드릴 때 가능하면 여기 밑에서는 확대죠. 주식을 확대하고 박스가 돌파되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매수하고 이 박스 위로 올 때는
당분간은 비중을 다시 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4월 둘째 주나 셋째 주 정도 되게 되면 61선 지지를 2번 정도 받으면 돌파 시도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4월 셋째 주, 넷째 주, 5월 달이 가정의 달인데 5월 달에는 한번 이 지수가 2100, 150 이런 쪽으로 돌파할 수도 있다.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많이 기다리셨는데 상당히 덥네요. 땀이 지금 비 오듯이 내리고 있는데 앞이 잘 안 보이는데 제가 원래 땀을 많이 흘립니다. 얼굴이 제대로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많이 기다렸던 내일당 홈런주에 대해서 공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첫 방송이기 때문에 어떠한 종목을 소개시켜드리면 좋을까 많은 좀 고민을 했었고 무슨 종목으로 여러분들한테 첫 홈런 안타를 날릴까 많은 고민했었는데요. 앞에 시장 설명을 좀 드리면서 지금은 삼성전자 또 자동차의 현대차나 기아차 아니면 은행 업종, 은행 종목 이런 세 가지 종목을 포트에 갖고 있지 않으면 진짜 소외되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증시에는 여러 가지 격언들이 있는데요. 지금 시장과 딱 맞는 격언은 가는 말에 올라타라라는 말씀을 강력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또 여러 가지 투자 원칙에 대한 부분들을 다음 강의 때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동안 실패를 많이 하셨다라고 하게 되면 과감하게 변신하는 그런 기회를 한번 삼아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자신의 투자하는 방법이나 기법이나 이런 것들을 변화를 하셔야 되는데요. 내가 한번 저 사람 믿고 따라 해볼까? 라는 그 변화의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앞으로 매주 목요일 날 이 홈런주 시간에 어떠한 종목을 소개시켜 드릴 거냐. 프로세스 투자에는 여러 가지 기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종목을 선정하는 기법. 한 몇 주 정도 강의를 진행하다 보면 종목 선정 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공략조를 그럼 어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건지 네 가지 기준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네 가지 기준에 부합이 되면 네 가지 기준을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좀 많은데 칠판에 직접 말씀을 드리겠죠. 네 가지가 부합이 되면 그런 기준에 맞으면 맞는 종목만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하겠다라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실적입니다. 실적. 우리가 종목을 고를 때 돈을 버는 회사냐, 기업 실적이 좋느냐, 적자 나고 실적이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되죠. 첫 번째는 기본적 분석이라고 말씀을 하죠. 실적이 좋은지, 계속 증가하는지. 실적이 계속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되는 거죠. 적자 이렇게 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적자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고, 실적이 계속 증가하는 거. 작년 대비해서 금년의 실적이 반드시 증가가 돼야 됩니다. 또 아니면 작년까지는 적자였는데 흑자로 턴 어라운드 된다.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좋겠죠. 그러면 적자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가 바닥권에 있다가 실적이 확 바뀌면서 주가도 한번 바닥에서 턴 어라운드 되는 그런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을 일단 기본적으로 체크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수급에 대한 부분들을 볼 겁니다. 수급적 분석을 하게 되죠. 수급적 분석이라는 것은 주식은 특정 개인, 주체, 시장에는 개인, 외국인, 기관 이러한 주체들이 있는데요. 외국인이나 아니면 기관, 시장에서 수익을 내는 또 종목의 움직임을 크게 관여할 수 있는 외국인 기관이 그 종목을 최근에 매수하느냐라는 부분을 체크합니다. 기관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가지고 이 주식이 올라가고 있는 그러한 종목을 고른다는 거죠. 기관 외국인이 매수하지 않고 특정 개인의 매수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은 저는 배제시킵니다. 반드시 둘이 다 사면 좋고요. 둘이 다 사면 좋고 외국인이 사주던 기관이 꾸준히 매수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만 종목 선정에 포함이 됩니다. 세 번째 기준은 기술적인 부분들을 봅니다. 기술적으로 차트를 보시게 되면 보통 두 가지가 가장 많이 있죠. 가는 말, 계속 치고 올라가는 가는 말이라는 종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계속 떨어지다가 이렇게 돌아서는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들, 투자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이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이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좋아합니다. 화끈한 거 그냥. 계속 떨어지다가 올라오는 건 좋아하지 않고요. 종목을 포트에 6개를 편입한다라고 하게 되면 가능하면 4개 이상은 이런 종목으로 포트를 가져가라는 겁니다. 어휴, 이렇게 가다가 쭉 빠지면 어떡해요. 무서운데. 무서우면 주식하면 안 됩니다. 약간 공격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가는 말 종목인데 단 가는 말이 쉴 때 올라타는 얘기죠. 말이 막 뛰어가는데 그걸 올라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잘 가는 종목이 잠깐 쉬었다가 할 때, 쉬는 구간, 쉬는 구간이 됐을 때 여러분한테 소개를 시켜드릴 거고요. 이런 3가지 기준에 부합하는 종목들을 이제 홈런주로 소개를 시켜드리고 매매하는 기법에 대해서도 뭐 계속 강의를 진행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날 5개 종목을 준비했는데요.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금융업종, IT, 또 자동차 이런 쪽 관련되는 종목을 공략하라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제가 준비한 종목은 우리금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포트에 은행주, 증권주 아니면 이 유동성 장세와 관련돼서 트로이카 건설 이런 쪽 트로이카주라고 얘기하죠. 은행, 증권, 건설을. 근데 최근에 시장과 연동해서 쪽 업종별로 움직이는 동향을 보게 되면 은행주의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차트 같이 한번 보시게 되면 월봉 가지고 한번 쭉 봐야 될 것 같은데요. 2009년도 금융위기 때도 V자 반등을 보였던 사례가 있고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2009년도 지수가 급반등 나온 것처럼 작년에 금융위기 위에 유럽위기 위에 금융업종, 은행업종이 이렇게 V자 반등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혜를 받는 게 받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큰 추세로 월봉입니다. 월봉. 월 단위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상승에 거의 끝물 정도가 되어 있는데 과거의 사례 보시게 되면 위치가 아직 영역이 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래량으로 봐서도. 그래서 큰 그림 내에서는 상승이 지속 중이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일봉 보시고 매매 포인트만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가는 말이 쉴 때 매수를 하시라는 말씀 드리는데요. 잘 가고 있는 거죠? 잘 가고 있습니다. 갔다가 한 번 쉬고 갔다가 한 번 쉬고 가려고 하는데 최근에 시장과 연동돼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 파란색이 21선인데요. 잘 가는 종목은 21선에 닿게 되면 일단은 매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나고 보니까 21선을 장중에 아침에 잠깐 터치가 나왔었죠. 여기 21선. 이런 가격대에 오게 되면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가격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금융은 오늘 끝난 가격이 13,300원인데 13,000원에서 13,500원 13,000원에서 13,500원 부근 이런 자리가 다시 오게 되면 그때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6,000원 정도 위로 한번 이렇게 올라간다 치게 되면 한 단계에서 점프가 되는 거죠. 16,0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12,500원. 12,500원이라는 가격은 지난번 고점대 라인 보시게 되면 한 단계 올라갈 때 전고점 부근입니다. 가격이. 여기가 12,500원인데요. 여기를 깬다라고 하게 되면 손절했다가 다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금융업종 중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우리금융으로 종목을 좀 압축해가지고 첫 번째 종목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종목은 삼성전기입니다. 저를 좀 아시는 분들은 또 제가 그 작년 말 금년 초에 뭐 S쪽 그 방송국에 출연한 적이 있는데 작년에 삼성전자를 금년도 개나리 꼽힐 때까지 좀 가져가시라. 삼성전자가 금년도에 큰 시세를 낼 것이다라는 설명을 드렸고 강력하게 매수 의견을 드리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를 갖고 계시다면은 상관이 없는데 삼성전자가 없는 분들은 삼성전자의 직접적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을 지금 투자하셔야 되는데 삼성전기입니다. 두 번째 종목. 마찬가지로 오르고 쉬고
예, 오르고 쉬고 오르고 쉬는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1, 2주 쉬다 보면 그 다음 레벨업이 일어나는 거죠. 제가 4월 중순 이후에 5월 초에 시장이 좋을 수 있다. 2100, 2150까지 올라간다고 하게 되면 반드시 이 종목도 한 단계 점프가 이루어지는데요. 밑에 기관 외국인의 동향입니다. 이 빨간 거는 외국인, 파란 거는 기관인데요. 삼성전기 종목 지금 보시게 되면 빨갛게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습니다. 올라도 사고 떨어져도 사고 계속 사고 있는 거죠. 또 기관들도 보게 되면 일정 조정 때 매도가 있었지만 지금은 매수액에서 기관도 사주고 외국인도 사주는 쌍끌이 종목이기 때문에 21선 부근 조정을 준다라고 하게 되면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고 하는 걸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과거와 마찬가지로 이럴 때 사서 한두 달, 한 2, 3주 기다리시면 이럴 때 사서 2, 3주 기다리다 보면 이런 파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사이에 이런 부분에서 매수하셨다가 한 단계 올라가면 매도하는 의견을 드리는데요. 오늘 가격이 99,900원에 끝났습니다. 99,900원에 끝났는데요. 매수가는 98,000원에서 10만 원 사이에, 그다음에 목표가는 11만 5천 원, 손절가는 9만 5천 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자동차 종목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현대차, 기아차가 너무 지금 잘 달리고 있어서 오늘 아침에 편입이 됐다라고는 모르겠지만 가는 말 팍팍 달리고 있는 말 잘못하면 낙마하잖아요. 그래서 본주보다는 자동차 부품주나 또 자동차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 아까 삼성전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삼성전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대차, 기아차 생산할 때 쇠가 들어가죠, 쇠가. 현대 하이스코에서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현대차 본주가 잘 가게 되면 현대 하이스코도 직접적인 수혜를 받습니다. 수급적으로 외국인들보다는 기관이 이렇게 지금 매수가 되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기관들이 사주고 있는 거죠. 주가가 한 단계 바닥을 다지고 올라왔다가 옆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장기간 행보하고 있는데 기관은 계속 매집을 하고 있으니까 한 단계 점프가 나올 수 있겠다. 또 자동차 주식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대아이스코를 준비했고요. 현대아이스코는 장기적인 걸로 좀 보시게 되면 상당히 좋은 주식입니다. 예전과 마찬가지로 이게 월봉인데요. 크게 오르고 크게 가격 빠졌다가 이제 올라오고 있는 모습에 있기 때문에 상승 여력도 상당히 있다라고 보여지고 조정권에서만 매수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42,700원에 끝났는데요.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면 41,500원에서 43,000원, 목표가는 5만원, 손절가는 38,000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준비한 종목은 약간 좀 다른 거, 가는 말은 아니고요. 스타일에서 좀 다른데 제약업종의 녹십자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월요일 날 일부 출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약업종이 상당히 안 좋은데 녹십자는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당히 좋은 주식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많이 투자해 보셨는데 월봉을 보셔야 됩니다. 월봉. 몇 년을 갖고 있으면 이렇게 쭉 올라가는 주식. 3년 전에 샀으면 10만 원에 샀으면 3년 전에 샀으면 5만 원에 샀으면 장기 투자하기 상당히 좋은 종목이죠. 장기간 갖고 있으면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녹십자인데요. 녹십자를 지금 보시게 되면 엄청 많이 빠졌습니다. 그죠? 17만 5천 원에서 지금 12만 4천 원이니까. 근데 과거의 모습을 보시게 되면 이런 저점부에서 매수하고 좀 기다리면 한 달 이상 기다리게 되면 크게 리턴이 나오는 그런 사례가 과거에도 많이 보여졌는데요. 그런 걸 관찰해서 투자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예전처럼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느냐,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있느냐라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실적이 다른 제약업체들은 약가인하 때문에 실적의 1, 4분기가 안 좋은데 이 녹십자는 실적이 좋습니다. 실적이 좋고요. 그다음에 수급적으로 최근에 기관들, 외국인들 매수가 있기 때문에 접근하셔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12만 4천 원으로 가격이 끝났는데요. 그 월요일 일부 그 프로그램에서도 우리 포트에 편입이 되어 있는 종목인데
매수는 12만 1,000원에서 12만 5천원 정도, 목표가는 14만 5천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11만 5천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5번째 종목, 이렇게 큰 종목만 얘기하시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내가 지금 100이라고 하게 되면, 100의 여력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앞에 말씀드렸던 종목에 한 뭐 20% 정도 투자를 한다면 지금 말씀드린 종목은 약간 소형주기이기 때문에요. 비중을 여타 종목보다 한 5% 정도만 낮춰가지고 투자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한 종목은 초록뱀이라는 종목입니다. 초록뱀. 뭐 하는 회사예요? 초록뱀 이거. 예,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올해가 흑룡의 해죠. 흑룡. 예, 흑룡. 얘는 뱀입니다. 뱀. 뭐 용은 아니지만 용의 해에 용처럼, 이 뱀이 용처럼 하늘로 승천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제가 연초에 또 다른 방송에서도 언급을 했던 종목인데요. 연초에 한번 급등이 나왔습니다. 연초에 한번 급등이 나오고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는 그런 단계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 한 주 동안 비중을 좀 낮게 하셔가지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초록뱀이라는 회사는 드라마 제작하는 업체입니다. 여러분들 MBC의 뭐 하이킥 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또 SBS의 K-팝 스타, 또 얼마 전에 KBS 오작교 형제들, 그런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납품하는 드라마 제작 업체인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회사가 상장 폐지가 되니 많이 이렇게 급락을 하다가 작년 상반기에 기사회생으로 살아나가지고요. 지금은 시세가 추세로 살고 있기 때문에 매매하셔도 좋다. 다만 코스닥 쪽 시장이 지금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요. 투자 비중을 좀 낮춰서 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종목 준비했는데 참고하셔가지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첫 시간 좀 빠르게 진행을 한 것 같은데요. 이력으로 2년의 3억 만들기 프로세스 투자에 대해서 강의도 좀 해드리고 또 매매하는 기법, 종목도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고해 주시고요. 빠르게 진행했으니까 또 재방송도 있고 인터넷에 오시게 되면 다시 보기를 통해서 또 방송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부 강의가 끝나게 되면 저희가 이제 바로 사무실로 돌아가서 온라인을 통해서 이런 기법에 대해서 시간이 좀 짧기 때문에 강의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저는 좀 못할 것 같고, 저는 제가 준비가 되면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끝나는 시간, 지금 현재 시간이 8시 17분인데요. 8시 반부터 11시까지 어제 일부에 출연했던 리치맵의 그 주식천왕 박준남 전문가가 10종목에 대해서 기법을 소개한다고 합니다. 많은 참고 바라고요. 저는 다음 주 목요일 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거로 마치겠습니다.